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다. 그런데 가득 차 있는 전자장비들, 레이더, 분석장비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 무거운 걸 그렇게 싣고 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을. 10시간 넘어 비행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죠. 마찬가지로 물론 잠수함에 비교할 정도의 그런 근무 여건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조기 경보 체제를 확립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이 시점에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죠. 그동안 우리 공군 전력으로 인식해 왔는데 공군이 그 슬로건으로 했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다. 그런데 이 조기 경보기는 힘 중에 핵심은 눈입니다. 적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탐지 식별하는 전력으로서의 조기 경보기. 과거에 1970, 80년대에 미군이 AWACS를 해가지고 Early Warning and Control 시스템을 구비한 조기 경보기를 갖고 있는 거 보고 마치 그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는 핵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미군의 핵심 지휘소의 기능을 한 것으로 인식했는데 막상 우리 한국군이 이제 조기 경보기를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혁혁한 성과도 올리고 해군의 이지스함이 적의 미사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먼저 식별했느냐, 우리 공군의 AWACS가 먼저 식별했느냐를 다툴 정도로 아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24시간 적의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이런 데일수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군의 조기 경보기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넉 대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운용되고 있고 추가 넉 대가 들어오게 되면 24시간 일체 놓침 없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 방공식별구역 전체에 대한 감시, 그리고 IFF, PR 식별, 정보를 이용한 각종 식별 활동, 요격 관제 및 공역 통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군용기나 러시아의 군용기가 이른바 카디지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한반도를 연안선에서 공중의 항공, 방공 식별구역, 대한민국 그 영공으로 근접하기 직전에 이런 넘나드는 항공기를 추적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피하 식별 장비, 어떤 공중 항적이 떴을 때 이것이 민항기인가 군용기인가, 군용기면 적기인가 아군기인가 또 미군기인가 하는 것을 식별하는 그런 역량과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이 시점에서 지금 갑자기 조기 경보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제 많이 진화가 됐고 또 그들의 어쨌든 도발 양태도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사대, 고정식 발사대에 의한 액체 주입 연료에 의한 미사일 도발이 아니고 이동식 발사대, 이른바 텔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를 했고 북극성 계열이죠. 또 열차를 이용한 그런 발사까지 이루어지는 시국에서 또 현재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의 시기만 저울질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의 R-135 항공기, 정찰기 등이 이제 한반도 영역을 이렇게 감시 정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도발 양태의 변화가 도발 위협의 증가에 대비해서 공중의 조기 경보기의 어떤 활약 또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당초에 2대만 추가 도입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이 국방부 합참 및 방위사업청에서 소요검증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기회비용도 줄이고 도입비용도 그러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이 분야가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4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는 B737기를 플랫폼으로 하죠. 그렇죠. 저도 과거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원래 기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전자장비들, 레이더, 분석장비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 무거운 걸 그렇게 싣고 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채공을 해야 되니까 조종사도 여러 명이 탑승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공중 조기경보 통제사 거기에서 조종사 그 비행 항공기 자체를 이착륙하고 조종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술적인 또 전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제하는 통제사들 많이 타는데 그 노고가 정말 그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저 미국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민항기를 타고 여행하는 분들도 10시간 넘어 비행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죠. 마찬가지로 물론 잠수함에 비교할 정도의 그런 근무 여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4시간 이게 계속해서 근무해야 되는 그 4대 항공기 중 한 대는 정비 소요가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75% 이상의 가동률을 좀 보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70% 미만에 그러니까 사실 24시간 완전히 커버되기 어려운 요건도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요번에 기존의 조기경보기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조기경보 분야를 새롭게 이식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한국군의 그동안의 플랫폼이 전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함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정보 분야가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비해서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그 타성 때문인지 한미연합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활용한다는 그 어떤 당위론과 또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그 분야가 많이 뒤처진 건 사실이에요. 무기 통제사, 공중 감시수, 전자전 장교 등 10명 넘게 거기에 많이 자리가 있어요.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력이 정말 그 복잡한 장비를 들여다보면서 24시간 떠서 북한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잡아내고 그걸 조기 경보하고 또 요격 통제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관들이나 전술 제대나 작전 제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탑승할 수도 있고 그 지휘관은 지상에 있으면서 그 수집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또 지휘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기경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운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한미 연합자산도 있고 또 미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을 때 이걸 비교도 하고 내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들어온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판단했을 때는 완전하지 못한 판단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 자산의 보충과 그 완벽을 기하는 노력은 꼭 필요했던 것인데 이번에 조기경보 통제기가 추가 도입이 되도록 결정이 된 것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예산에 씀씀이가 많이 있는데 이거 비용 추계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른바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 군사 무기 체계도 비용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공군이 요구하는 그 F-21 또 우리 국내 전투기도 또 추가 도입해야 되고 또 F-35 계열도 추가로 20대로 도입하는 것도 결정이 됐고 앞으로 전술 전략 자산은 계속 도입되는데 이런 전략 자산을 잘 통합해서 이거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이 발표한 대로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은 이러한 그런 전략 자산들을 빠르게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운용하는 작전과 교리 발전을 위해서는 공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AWACS 조기 경보기 도입은 정말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뿐만 아니고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군사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내 개발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또 이게 해상 초계기를 비롯한 공군의 또 특수목적 다른 군용기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겠죠. 그러니까 F-21 항공기 개발에서도 지금 전자장비는 둘째치고 항공기 엔진이 상당히 사실은 국내 제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항공기를 국내 하면 좋긴 한데 보잉 737급 항공기를 국내에서 자체 엔진에 의한 자체 장비에 의한 개발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백두 정찰기, 그 신형 백두 정찰기를
항공우주 산업 카이에서 추가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계속 우리가 외국에서만 도입할 수 없고 자체 개발해야 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지금 카이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그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경보 통제기가 수집하는 정보 중에 이게 이제 IFF, 그 Identification for Friend or Foe, 이거를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내려면 고유의 어떤 신호가 그 모든 항공체에서 발사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건가요? 군사 주파수, 그러니까 모든 그 군사 영역에 사는 주파수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러시아제 최고급 수호의 그 24개라든가 최첨단 전투기들이 자국 무기체계에 의해서 요격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야간에 그렇지. 심야에 운영되는 전력에 대해서 그런 그 IFF 장비 이런 것이 AWACS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오판에 의한 그런 자국기 격추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 전쟁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그 허점을 노릴 수 있도록 적이 드론이라든가 유사 비행 물체를 계속 띄워서 그런 감시, 지상 전력에 의한 감시 식별에 의존할 경우에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IFF가 피하 식별이 제대로 안 돼서 아주 긴박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자국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AWACS가 들어오기 전에 오산에 이게 미군기를 견학을 갔더니 이것만 있으면 이제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더니 세상은 또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게 돼 있나 봐요. 과거 이제 전쟁 공포가 이루어질 때 미군의 그 AWACS기는 핵전쟁 속에서도 그 방사능 피폭도 차단이 되고 거기에서 에어본, 공중에서 그 핵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떠다니는 백악관의 역할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그 매서운 눈, 그것이 바로 AWACS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업이 잘 갔으면 하고서 바라봅니다. 든든합니다.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 사업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